국민의힘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원하는 게 나를 찍어내고 싶은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된다 라며 자신의 측근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을 나타냈죠. 어제까지는 개혁의 아이콘, 오늘은 징계의 대상이 된 섬뜩한 현실. 그런데 이게 사실 500년 전 중종이 조광조에게 썼던 수법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나뭇잎 하나에 적힌 매 글자가 개혁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소름 돋는 평행이론의 실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1519년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왕이 됐어요. 새로운 왕은 망가진 나라를 고칠 사람이 절실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바로 조광조였습니다. 33살의 젊은 선비였지만 학문도 뛰어나고 개혁 의지도 불타올랐어요. 중종은 한눈에 알아봤죠. 이 친구다 하면서 파격 승진을 시켜버립니다. 불과 5년 만에 유품에서 대사원까지. 완전 로켓 승진이었죠.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나타났다. 조광조만 나타나면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조광조는 중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부패한 관청들을 정리하고 썩은 공신들의 가짜 공운을 삭제하자고 나섰죠. 중종도 처음엔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 확 바꿔보자.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조광조가 너무 잘했거든요. 백성들이 왕보다 조광조를 더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종이 지나가면 예의상 절을 하지만 조광조 이야기만 나와도 눈에서 별이 반짝거렸어요. 중종의 마음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내가 왕인데 왜 조광조가 더 인기가 많지? 실록을 보면 중종의 불편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조광조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려버린다며 신하들에게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조광조가 경연에서 성군이 되세요, 유교 정치를 하세요라며 계속 훈계하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중종 입장에서는 야, 내가 왕인데 너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는 심정이었죠. 이게 바로 권력의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키운 사람이 나보다 더 커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 내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틈을 놓치지 않은 게 기득권 세력들이었어요. 당시 조선에는 크게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훈구파, 기존 권력을 쥐고 있던 기득권 세력이에요. 남곤, 심정, 홍경주 같은 사람들이죠. 다른 하나는 살인파,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신진 개혁 세력이었고요. 조광조를 제거하고 싶지만 명분이 없던 중종에게 훈구파들이 기막힌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역사 평행이론의 고사성어, 주초이 왕입니다. 이들의 계획은 이랬어요. 밤사이 궁궐 나뭇잎에 꿀로 주초이 왕 4글자를 써놓는 거였죠. 벌레들이 꿀을 따라 갉아먹으니 글자가 선명하게 남았어요. 달릴 주에, 닮을 초자를 합치면 한자 조가 나옵니다. 즉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조광조의 조씨말이, 이것은 당시에는 왕의 자리를 노리는 죄 중에서도 최고의 죄인 역적죄가 되는 셈이었죠. 이 황당한 나뭇잎 공작을 본 중종은 기다렸다는 듯 연기를 시작합니다. 아, 이것은 하늘의 계시다. 조광조가 역심을 품었구나. 사실 중종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조광조를 제거할 완벽한 명분이 생긴 거죠. 어제까지 개혁의 파트너였던 조광조는 단 하룻밤 만에 왕위를 노리는 역적이 되어버렸습니다. 1519년 11월 드디어 칼날이 뽑혔습니다. 중종은 한밤중에 신하들을 비밀리에 소집했어요. 훈구파 대신들이 조광조 등이 당파를 만들어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고발했죠. 중종은 즉각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조광조는 전라남도 능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한 달 만에 사약을 받고 결국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 불과 38세였습니다. 김정, 김식, 기준, 한충 등 30대의 젊은 개혁가들도 모두 죽음을 당했어요. 이 사건을 기묘사화라고 부릅니다. 1519년이 바로 기묘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사화는 선비들이 화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즉 기묘년에 일어난 선비들의 대참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선비들이 정치적으로 숙청당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성균관 유생 천여 명이 광화문 앞에 몰려와 조광조는 충신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광조를 잃은 중종은 다시 공신들에게 휘둘리는 나약한 군주로 전락했고 조선의 개혁은 수백 년 뒤로 후퇴했습니다. 실제로 조광조 죽음 이후 조선의 정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개혁 동력은 꺾였고 사림들은 정치 참여를 포기하고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게 됐죠. 기득권은 더욱 공고해졌고요. 사실 이런 일은 역사상 계속 반복됐습니다. 한나라 한신의 토사구팽, 명나라 주원장의 공신 속청까지. 권력자가 자신을 도운 개혁가를 제거하는 건 동서고금의 불변법칙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개혁가는 본질적으로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존재거든요. 그들이 성공할수록 권력자에게는 위협이 되죠. 특히 대중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 권력자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권력자에게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됩니다. 필요할 땐 우리 편 영웅이라며 앞세우고 인기가 높아지니 나를 위협하는 적이라며 주초의 왕에 딱지를 붙이는 비정한 정치.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사냥이 끝났다고 사냥개를 삶아먹는 주인에게는 다음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줄 사냥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500년이 흘렀지만 패턴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반팔에 조직해 조정을 문란하게 했다는 조광조의 혐의와 개파, 갈등 조장, 당론 불복이라는 김종혁의 징계 사유. 프레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아요. 오늘 우리는 주초의 왕과 기묘사화를 통해 권력의 민낯을 살펴봤습니다. 500년 전의 비극이 오늘날 또다시 반복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역사에서 지혜를 배워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거를 통해 오늘을 읽는 역사 평행이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